네, 오늘 초대석 주제는 음식입니다. 음식. 무더위에 도망간 입맛 되찾아드릴 맛있는 음식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7월 제철 식재료 이야기 차혜리 셰프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셰프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하반기가 됐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빠르구나 싶은 그러니까요. 하반기가 됐고 7월. 네. 7월 하면은 진짜 여름에 완전 그 중심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정말 나이가 먹어서 그러는지 축축 처지고 기운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요. 소리 진짜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철 식재료 이야기 먼저 좀 해볼까요? 7월. 그럴까요? 7월은 이제 주재료가 아니고 부재료들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꽈리고추, 그다음에 강낭콩, 아욱, 깻잎, 도라지, 열무, 풋고추를 시작으로 해서요. 과일로는 복숭아, 자두, 수박, 그다음에 바다로 가면은요. 붕장어, 전갱이, 갈치, 한치, 성게 이렇게 7월에도 아주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제가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1년에 요즘 정말 입맛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무기력하고 그래요? 좀 축축 처지고 이럴 때 약간 입을 좀 깨워줄 만한 상큼하고 새콤한 그런 에피타이저 뭐 없을까요? 제가 정말로 상큼하고 색다른 맛을 즐기실 수 있는 오. 복숭아 카프레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보통 카프레제는 이제 토마토 가지고 많이 맞아요. 만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새콤하고 달콤한 복숭아를 이용하시게 되면은요. 색다르게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재료도 아주 간단해요. 뭐 복숭아 2개 하고 그다음에 모짜렐라 치즈, 바질잎, 레몬즙 이제 작은 스푼으로 하나. 그다음에 올리브유 작은 스푼으로 2스푼, 소금 약간, 후추 약간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만드는 법으로는 이제 소스를 먼저 준비해 주실 건데요. 볼에 분량의 레몬즙하고 그다음에 올리브유, 소금, 후추를 넣고 먼저 잘 풀어지도록 저어 주신 다음에요. 모짜렐라 치즈는 반으로 자른 뒤 한 3, 4mm 정도 두께로 반달 썰기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복숭아는 껍질을 벗겨준 후 모짜렐라 치즈하고 같은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단달로. 네네. 자른 복숭아를 소스에 넣고 가볍게 섞어주신 다음에 접시에 복숭아하고 치즈를 하나씩 차례대로 번갈아 가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남은 소스는 위에다가 살짝 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접시에 담겨졌으면 바질잎은 아주 살포시 저렇게 화면처럼 올려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숭아를 오븐에다가 살짝 구워서 저런 식으로 해서 먹으니까 훨씬 더 단맛도 돌고 맛이 있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상큼해지네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맛있어요. 한번 진짜 꼭 해 드셔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뭐 딱딱한 복숭아랑 물렁한 복숭아 뭘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정말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이제 복숭아가 안 나올 때는 캔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지금처럼 제철일 때가 제일 맛있기는 해요. 근데 딱딱하다고 해서 뭐 물렁해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오븐에 한번 구워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게 사시사철 식탁 위에 오르니까 이게 제철이 있나 싶은 게 풋고추 지금 네. 제철이라고요? 네, 풋고추가 지금 제철인데요. 보통 우리 식탁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또 이 고추잖아요. 맞아요.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 용도로만 사용될 뿐이 아니라 그다음에 음식의 풍미도 살려주고 사실은 색감도 살려주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고추에 풍부한 게 이제 캡사이신이잖아요. 이게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줘서요. 심장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4번 정도만 먹으면 심장 질환이 감소한다는 공식적인 연구 발표가 났을 정도인데요. 조연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진짜 아쉬운데요. 고추를 활용한 고추 소박이나 고추 물김치, 고추 된장 장아찌 등 아주 다양하거든요. 올해부터는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조금 상승시켜줘 볼까 해요. 네, 뭐 주 3회는 조연으로 주 1회 정도는 이제 주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추 만나봤고요. 여름 김치의 대표적인 대명사 하면은 또 열무김치거든요. 열무김치 네, 맛있죠. 맞아요. 열무김치 어떻게 쉽게 좀 만드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오늘 진짜 쉽게 만드는 거 알려드릴 건데요. 매일 말씀만 이렇게. 그래서 해보시면 정말 쉬울 거예요. 열무김치는 여름 김치 중에 최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다른 김치에 비해서 담기도 사실은 쉽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율도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요. 오늘은 익으면 익을수록 감칠맛이 생기는 열무 보리김치 제가 레시피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익지 않았을 때는 비빔밥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시고요. 맛있죠. 네, 지금 익었을 때는 지금 덥잖아요. 이때 물 국수용으로 또 사용하시면 굉장히 또 좋아요. 재료도 아주 간단한데요. 열무 한 당 기준으로 하면 보통 한 2kg 정도 될 거거든요. 이때 이제 절임용으로는 소금 150g하고 물 1리터만 있으시면 되시고요. 여기 이제 보리가 들어가잖아요. 삶으실 때는
보리는 보리 1컵에 물 10컵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양념으로는 이제 쪽파 4에서 5줄기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파 4분의 1개, 통마늘 6알, 그다음에 생강 3분의 1쪽, 청양고추 2개만 준비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육수로는 이제 새우젓 2스푼하고 보리 삶은 물 3컵, 그다음에 매실청 2스푼, 천일염 1스푼만 해서 간을 맞추시면 되시거든요. 먼저 보리는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 다음에요. 물을 넣고 은근하게 아주 푹 삶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열무는 줄기 중심 부분, 지금 화면에서 나오시는 것처럼 저기 동그란 이제 뿌리 부분하고 줄기 부분이 연결된 데에 흙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저기를 제거해 주신 다음에 끝에 가느다란 부분은 제거해서 버려 주시고요. 네. 3등분해서 절이시거나 아니면 다음에 절이신 다음에 3등분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거든요. 흐르는 물에 살살 씻은 다음에 1시간 정도 절이시는데요. 30분 정도 흐른 후에 한번 뒤집어 주시면 골고루 아주 잘 절여질 거예요. 삶은 보리하고 양파, 그다음에 통마늘, 생강, 청양고추, 새우젓을 곱게 갈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실 액기스, 그다음에 설탕, 이건 식성에 따라서 설탕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시거든요. 네. 여기에 절여진 열무를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신 다음에 양념하고 섞어준 후 통에 정량으로 조금 소분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보리 삶은 물에 천일염을 넣고 저어 주신 다음에 열무에 자박자박 잠길 때까지 이제 물을 갖다 채워 주시는 게 관건인데, 얘는 열무김치라고 해도 물이 많으면은 안 되고요. 좀 자박자박한 것이 훨씬 맛있거든요. 빨간 물김치를 원하시면 고춧가루를 살짝 풀어 주시거나 물고추를 갈아서 섞어 주시면 또 저렇게 빨간 물김치가 또 완성이 되죠. 개운하겠어요. 정말 한 입 먹으면. 그러게요. 정말 맛있어요. 네. 뿌리 채소 중에는 도라지가 또 제철이라고 하는데 네. 도라지도 철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요. 이 호흡기 참 좋다는 이야기 네,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동네 돌아다니시면 보라색, 그다음에 하얀색 도라지 꽃들이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져 있는데 네. 꽃이 지기 전에 이제 수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도라지는 주요 성분은 사포닌이잖아요. 칼슘하고 섬유질, 철분, 무기질, 단백질, 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한방에서는 신경통이나 편도선염 약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네. 도라지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딱 한 종류라고 알고 계시는 그 백도라지잖아요. 하얀색, 근데 네. 겹도라지, 흰겹도라지, 애기도라지, 장생도라지 중 이렇게 성분에 따라서 좀 많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도라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래를 삭히고 기침을 먹게 하고요. 감기 증상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지금 막 채취했을 때 즙을 내서 먹거나 아니면 생으로 많이 드시는 편이라고 해요. 네, 몸에 좋은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 쓴맛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거든요. 네, 맞아요. 이 쓴맛을 좀 제거하는 꿀팁 궁금하고 또 네. 만들 수 있는 쉬운 요리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사실은 쓴맛을 제거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는데 천일염으로 음식을 하시기 전에 좀 박박 문지른 다음에 여러 번 세척을 하시면 쓴맛은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도라지 껍질 벗겨서 얇게 저민 후 들기름하고 볶으시면 나물로 먹거나 무침 등으로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먹으면 씹히는 식감도 좋지만 은은하게 풍기는 그 도라지 향에 더 매력을 느끼시게 되실 거고요. 네. 보통 구이 하면은 이제 더덕구이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예, 도라지 구이가 정말 맛있거든요. 더덕은 조금 씹히는 식감이 질기다라고 하면은 도라지는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모든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도라지 오징어채 무침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징어채 무침을 도라지도 같이 넣어요? 정말 저렇게 해보시면은요, 입맛이 없다, 기운이 없다 이런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죠? 오징어채랑 도라지랑. 정말 간단하니까 집에서 진짜 꼭 한번 해보시면서 네네. 제 생각 꼭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재료는 도라지 300g하고 오징어채 500g, 그 다음에 청양고추 1개만 있으면 되는데요. 양념으로는 이제 고추장 크게 2스푼, 그 다음에 고춧가루 크게 2스푼, 올리고당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작게 있으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새콤하게 하려고 매실청 2스푼하고 식초 2스푼, 깨 작은 술로 하나만 있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볼에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올리고당,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매실청, 식초를 넣고요. 고춧가루가 잘 풀어질 때까지 조금 저어주신 다음에요. 도라지는 다듬어서
굽고 잘라서 물기를 조금 빼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가지고 초벌로 살짝만 묻혀주시면 수분이 안 나올 거거든요. 물기가 제거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춧가루 묻혀주시고요. 오징어채는 먹기 좋은 크기로 다듬어 주시면 되세요. 다듬어진 오징어채는 미리 만들어준 양념에 먼저 버물러 주시고요. 오징어채가 충분히 양념이 스며들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도라지 넣으시고 조물조물 묻혀주신 다음에 식상에 따라서 청양고추 조금 다져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접시에 먹기 좋게 담은 후 깨를 위에다 솔솔솔솔 뿌려주시는데 보통 오징어채로 이제 음식을 할 때는 물에 불리거나 이제 전 처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도라지랑 무칠 때는 도라지 자체에서 이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 처리를 하지 않으셔야지 뽀송뽀송한 오징어채 무침이 완성이 되세요. 아, 제가 오징어채 진짜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급식에 저게 나왔을 때 네. 오징어인 줄 알고 먹었다가 도라지여서 어릴 때 네. 으악 이렇게 했던 경험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오징어 대신에 이제 도라지를 더 골라 먹지 않을까. 아, 맞아요. 요즘 진짜 도라지가 막 채취했을 때는 그렇게 쓴맛이 없어서 훨씬 더 맛있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름 과일 대표 주자면 복숭아, 앞에서 이제 카프리제 소개도 이제 해주셨는데 네, 네. 우리 지역에서는 월등 월등. 복숭아도 유명하잖아요. 아, 네. 올해 좀 작황이 어때요?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복숭아가 수확이 됐는데요. 진짜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월등 복숭아 수확이 시작되었는데 일교차가 되게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당도가 높고 가즙이 듬뿍 들어있어서 소비자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으셨는데 올해는 벌들이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열매도 굉장히 작고 수확량도 크지 않다라고 아이고. 하시더라고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또 꿀벌이 많이 줄어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사실은 저번 주에 월등을 다녀왔는데 나무에 정말 복숭아들이 너무 작게 열려서 그 이유가 뭐였나 이렇게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여름 이제 지금부터 해서 중순부터 해서 8월까지 이제 복숭아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8월에는 또 월등 복숭아 축제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복숭아 재배 농민들 참 고민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바다로 가면은 지금 전갱이가 제철인데 전갱이 저 최근에 처음 먹어봤어요. 네. 되게 익숙치 않은 그런 네. 생선이던데. 네. 사실은 흔한 거는 아니고요. 보통 전갱이라고 하면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아지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알고들 계실 거예요. 조림이나 소금구이, 튀김 요리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갱이는요. 풍부하게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이 여러 비타민의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성인병 예방을 돕는다고 해서 인지 능력이나 뇌 기능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전갱이는 예로부터 즐겨 먹던 등푸른 생선인데요. 회로 먹거나 구이로 많이 먹기도 했었거든요.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이 고등어나 꽁치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 있어서 사실은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다고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음식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한 또 여름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잘 보내시고 차이리 셰프와는 8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